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자랑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내야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자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자랑은 종종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려는 욕심, 때로는 단순히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랑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침묵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끝없이 자신의 성취를 자랑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감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우선 자랑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김진우라는 이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새로 산 차, 높은 연봉, 그리고 해외여행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성공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랑은 자신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랑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정윤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처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성공과 기쁨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고 조용히 주변을 빛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자랑이란 단순히 나를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자랑을 내려놓고 대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자랑을 내려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랑은 때로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랑이 남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취를 이루었거나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을 때 자랑은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주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사 초부터 뛰어난 성과를 냈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주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화는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흘렀고 결국 동료들은 그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팀 내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을 통해 얻어지는 인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립과 외로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끝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그를 존경하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피하고 싶어질까요? 그 대답은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박은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자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은 때로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랑을 줄이고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쳐 자랑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겸손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자랑이 단순히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랑을 줄였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랑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우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며 동료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가 의도한 바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꼈고 그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해주는 이들도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자랑을 줄이고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더 많은 신뢰를 얻었고 결국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성우는 자랑보다는 겸손과 협력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랑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가 말했던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빛을 잃는다는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이 말은 자랑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겸손하게 행동하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공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지연이라는 여성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게시물은 여행, 명품 쇼핑, 성공적인 일상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화려한 삶에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의 삶은 너무 완벽해 보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연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은 자랑 대신 자신이 느낀 진솔한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 겪은 어려움, 성공 이면의 고충, 그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게시물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다시 그녀와 가까워졌고 지연은 자랑보다 진솔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줄였을 때 우리의 말에는 더 큰 무게와 진정성이 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랑보다 진솔한 이야기에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자랑 대신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랑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더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은 신뢰와 존중을 얻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예로 회사에서의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박민재라는 남성은 팀 내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과를 동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민재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기보다는 팀 전체가 이뤄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보다는 팀원 개개인의 노력을 칭찬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동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민재는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유능한 동료로 보지 않고 존경할 만한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겸손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맡기며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랑하지 않는 태도가 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하게 표현되면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도한 자랑은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경쟁심이나 질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더 많은 여유를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 태도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장자는 겸손은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겸손이 단순히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은정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며 감탄했고 그녀의 진정성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정의 사례는 우리가 자랑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로 하는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히지만 행동으로 드러낸 진심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을 줄이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줄이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랑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자랑을 줄이면 우리는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주 과장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말들은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이런 모순은 지훈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는 점점 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이 자랑을 줄이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이 가진 진정한 모습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훈의 내면에 큰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자랑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자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을 줄이면 불필요한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일상을 엿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랑을 줄이면 이런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송민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보며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 사실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사진과 이야기 뒤에는 보여지지 않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민지는 소셜 미디어를 끊고 스스로 자랑하는 행동도 멈췄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의 삶에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비교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을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집중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자랑을 할 때 그 자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는 종종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랑을 줄이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쏟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윤대성이라는 남성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은 자랑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점차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랑 대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며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자랑을 줄이고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단순히 더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장하거나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타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얻게 됩니다. 김성현이라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현은 회사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성현의 업적을 대신 자랑해주며 칭찬했지만, 정작 성현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 팀 전체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성현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상사들에게도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겸손은 타인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단단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배움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자랑은 때때로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을 줄이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박은영이라는 디자이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영은 업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지만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항상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타인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태도 덕분에 그녀는 동료들로부터 귀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태도가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긴 호흡으로 성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빨리 만족하게 만들어 노력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성민이라는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민은 창업 초기에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코 자신의 작은 성과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음 단계를 고민하며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경쟁자 중 한 명은 초기 성공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시했습니다. 결국 성민은 꾸준한 노력 끝에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의 경쟁자는 초반에 성공에 안주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긴 호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 모두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랑을 줄이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자랑을 줄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랑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민지라는 한 상담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민지는 항상 자신의 업적이나 경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을 때 민지는 절대로 내가 그랬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민지는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고 상담 업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연습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자랑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라는 회사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준호는 회사 내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직원이었지만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용히 도와주며 팀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들로부터의 존경과 지지를 얻게 했고 결국 그는 회사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수진이라는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수진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았지만 이를 SNS에 자랑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축하하며 더 나은 목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수진의 진정성과 겸손함에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겸손과 진정성은 지속적인 관계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자랑보다 공감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공자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자랑을 줄이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 삶의 관계와 환경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에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